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역과 터미널은 하루 종일 귀성객들로 붐볐고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시골 5일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설 대목 넉넉한 인심과 흥정이 넘치는 시골장 다녀왔습니다. 5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도내 문화시설마다 설맞이 행사와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전시회와 전통놀이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도내 역과 버스터미널은 오후 들면서부터 귀성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나선 고향 방문길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귀성 첫날의 표정, 강동엽 기자입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역사로 들어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애타게 기다린 손주를 만나자마자 할아버지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열차 귀성으로 지정체 없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한결 여유롭고 설레는 표정입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가족 단위 귀성객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해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 가족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좀 같이 하고 음식도 좀 같이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버스 터미널에도 귀성 정체를 피하려 일찍 길을 나선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북적였습니다. 연휴를 앞서 시작한 직장인 등 귀성객들을 태운 버스가 임시 하차장에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또 연휴 때 오려고 하면은 차도 없고 많이 막히니까 미리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찍 왔어요.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설 명절. 올해도 귀성행렬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구간도 점차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정체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전주까지 평소보다 20-30분 정도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시각 귀성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원활한 소통을 보이던 고속도로는 오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귀성 차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수도권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정체가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선은 충남 무창포에서 춘장대까지 9km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호남선은 2시간 40분이,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서울에서 동군산까지 3시간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20-30분 더 걸리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올해 귀성 차량은 158만 대로 지난해보다 3.6%가량 늘어날 전망이지만 귀성 시간은 비슷할 전망입니다. 귀성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 탓인데요. 차량이 분산되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평균적으로 3시간 20분가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지정체는 자정쯤 해소될 전망이고 내일 아침 8시부터 다시 귀성 행렬이 이어져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시골장도 모처럼 붐볐습니다. 경기는 예전 같지 않다지만 왁자지껄한 흥정에 넉넉한 인심이 대목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거 만 원, 요거 만 원. 많지 보고 왜 그러다. 두툼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두고 생선장수와 손님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39년째 꾸준히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장수시장. 설 대목을 맞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장날에 맞춰 길게 늘어선 좌판마다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것들이 올려졌습니다. 좀 바쁘죠. 마지막 날이잖아. 재래시장. 오늘 같은 날 돈 벌어야지. 언제 벌어? 최고지 오늘 같은 날.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올 자식 손주들에게 먹일 걸 생각하면 오늘만큼은 쌈짓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오죠. 아들, 딸들 다 오지. 갈비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해야죠. 수십 년째 시장 한켠을 지킨 방앗간도 하루 종일 바쁜 날. 이제 막 뽑은 가래떡이 뿌연 김을 내뿜습니다. 시골 장터가 아니면 요즘 찾아보기 힘든 뻥튀기 기계도 푸짐한 인심을 튀겨냅니다. 마트에 백화점에 밀린다지만 대목 시골장에는 믿지면서도 내어주는 덤이 있고
오며 가며 반가운 얼굴들과 새해 인사도 나누는 정겨운 곳입니다. 시장이니까 다 또 직접 이렇게 해오시고 하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고 가족같이 또 다들 이렇게 좀 친하게 친분 있게 인사도 좀 많이 해주시고. 푸근한 정과 맛깔스런 입담이 오가는 시골장이 대목을 맞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명절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은 줄고 함께하던 명절의 모습도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난날 명절을 회상하며 얘기를 나누고 설 대목임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설빔을 차려입고 설 음식 준비로 부산했던 당시 대목은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같은 처지인 이웃들과 매일 한나절 넘게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 유한을 삼고 정을 쌓는데 만족해합니다. 대목 치고 이렇게 맨날 모아서 놀아요. 하트 치고. 먹을 거 이제 여기서 저기서 갖고 먹고는 먹고.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위문차 경로당을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물품을 보내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목이 됐어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갈 데가 없자 노인들은 평소보다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부족하고 협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반면 모처럼 무료 급식을 하는 종합복지관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후원기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배식을 하고 노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대목도 드나오고 이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소외받고 고달픈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후원의 손길이 간절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닷새로 짧지 않습니다. 설 문화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지는데요. 가족, 친지들이 함께 할 만한 세시 풍속을 알아봅니다. 박찬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으로 뻗어나간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고래로 재현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주 유적 등 백제의 발자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회입니다. 백제 지역의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전부, 백제적 정서를 회복하고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오는 14일까지 전시되는 백제의 재발견은 설 명절 당일 휴관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설날부터 사흘간 한복 입기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설맞이 분위기를 갖추면서 가족끼리 설 정취를 서로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또 야외 뜰악에서는 대형 윷놀이와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이 설 연휴뿐 아니라 정월 대보름까지 선보입니다. 이 밖에 전주 전통문화관 등 전주 한옥마을의 각 문화시설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익산 마한박물관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디지털 영화관과 김제 지평선 시네마 등 도내 8개 작은 영화관에서는 명절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들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닷새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날짜별로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응급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 후보를 상대로 선거구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종전과 달리 단속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특히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중심 지역에 올 연말까지 130억 원을 들여 젊음과 문화를 담은 광장 2곳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2층 규모의 주차장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광장 조성이 각종 소공연과 문화행사 공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신당이 창당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3당의 도당 위원장과 함께 정치권의 변화와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간 도내 도축량을 조사한 결과 소는 5,100마리로 지난해보다 22% 줄었고 돼지는 17만여 마리로 19% 늘었습니다. 이는 소고기 값이 올라 돼지고기를 대체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도당위원장 등 당직자 20여 명이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중앙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장애인 복지관에 설 선물을 전달하고 위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이동 제한이 풀렸지만 거점 소독시설과 소독 초소는 유지하며 방역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축산 농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주군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만 5,3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900여 명이 증가했으며 하루에 13.5명꼴로 늘었습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전국 82개 군 가운데 6번째로 많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부안 위도 띠벤놀이가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위도 대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띠벤놀이는 170여 년 전 시작된 풍어제로 칠산바다 용왕에게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익산 월성동의 휴대폰 보호필름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2개 동이 4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기계 등이 불이 타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의당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 갑자기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완산구 충경로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는데 함께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논에 쌓아둔 볏짚을 훔쳐간 혐의로 52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